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러버덕이 지난주 금요일 전시를 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러버덕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될까요? YTN 웨더 정혜은 기자와 함께 러버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석촌호수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러버덕이 작별을 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러버덕이죠. 이 네. 러버덕이 드디어 석촌호수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금요일이었죠. 첫 등장했던 러버덕이 이후 한 달 동안 한국인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했는데요. 전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6만 명의 관람객이 러버덕을 보려고 석촌호수를 찾았고요. 네. 마지막 날이 지난 금요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무려 5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조각가 호프만이 이 고무로 제작한 러버덕은 2007년 처음 선을 보였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비롯해서 오사카, 또 시드니, 상파울로, 홍콩 등 전 세계 16개국을 돌면서 평화의 상징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실제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5, 6층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또 이 러버덕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러버덕을 직접 보신 분들은 먼저 그 크기에 놀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로가 무려 16.5m, 그리고 세로가 19.2m로 5, 6층 건물 높이에 무게만 1톤에 달합니다. 와. 크죠? 네. 러버덕은 우선 공기를 빼낸 뒤에 경기도 파주의 창고로 옮겨졌는데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다음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무척 그렇군요. 아쉽죠. 네. 네덜란드, 그리고 브라질, 일본 등에서 전시됐던 러버덕 역시 전시 기간이 지난 뒤에 폐기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러버덕의 행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네,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요, 전시 종료에 앞서서 이 네. 롯데 측에서 러버덕의 원작자인 이 플로렌타 호프만에게 전시 연장에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시 연장을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좀 이 전망이 좀 밝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호프만이 중국 상하이 전시를 이유로 해서 러버덕 전시 연장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달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동시에 중국 상하이에서 똑같은 러버덕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상하이의 한 미술교사가 러버덕을 보는 것이 꿈인 이 제자의 편지를 호프만에게 보냈는데요. 호프만이 승낙을 하면서 지난 9월 이 베이징 전시에 이어서 상하이에서 10월 27일부터 두 번째 전시를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러버덕이 한국과 또 중국에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러버덕을 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러버덕이 사라져서 좀 아쉬웠던 분들 이번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또 혜성이 오리 인형 이 러버덕을 닮았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이죠? 네, 요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인류 최초로 착륙에 성공한 혜성 67P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역사적인 혜성 터치다운에 성공을 했는데요. 필레 탐사 로봇이 착륙 직전 이 혜성 3km 상공에서 찍어 보내온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좀 공개가 됐어요. 네.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이 평평한 곳을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고요. 또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혜성에 이 탐사선이 접근하기 전에 이 과학자들은 혜성이 찌그러진 감자 모양이다. 네. 네,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실제 혜성은 큰 두 개의 바위가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리 인형 러버덕과 비슷하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닮았는데 이 혜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 필레. 이 필레의 운명도 러버덕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필레가 일단 혜성에 착륙한 뒤에 자체 에너지원으로 한 60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이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서 태양열을 충전해서 기존 업무를 더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해요. 마치 러버덕이 이 3개월간의 파주 공장에서 네. 다음 행선지를 기다리다가 폐기 처분되는 것과 좀 닮았죠. 네. 이번에 이 혜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 필레는 해성에 착륙하긴 했지만 착륙 당시 해성 표면에서 두 차례 튕김 끝에 간신히 착륙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튕긴 이후에 작은 구덩이에 내렸는데 하필 그 지점이 해성 절벽 옆에 그늘진 곳이었어요. 그늘은 이 태양광 충전엔 좀 최악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리를 옮기는데 좀 실패해서 이 러버덕보다 훨씬 짧은 사흘 만에 깊은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배터리가 방전된 건데요. 앞으로 67P 해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시점이 내년 8월쯤이라고 해요. 네. 태양빛을 충분히 받아서 배터리가 재작동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러버덕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또 희망을 준 것처럼 필레도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되는데 바로 태양계 생성의 비밀과 또 물 생명의 기원이 이 지구로 그 단서가 전송된 것인데요. 이 단서들을 연구하면 인류가 우주의 신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러버덕 이야기에서부터 오리 고무 인형, 러버덕을 닮은 해성의 이야기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해성 탐사 로봇 필레가 하루빨리 에너지를 충전해서 남아있는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러버덕도 하루빨리 새로운 곳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